무더운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시원하고 가볍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음식이 있죠? 바로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냉면이요, 번화가나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서는 15,000원, 16,000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가볍게 먹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름철 냉면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덥죠, 요즘에? 지금 벌써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한복판 같아요. 네. 아유, 좀 정말 너무 빨리 땡겨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많이 더워지고 빨리 더워지고 이래서 지금 힘들다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네. 더워짐과 동시에 또 벌레들의 출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청취자 퀴즈 드렸는데 네네. 우리 소장님 이거 듣고 같이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벌레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등장을 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암수가 쌍을 이뤄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진드기를 잡아먹는 익충이고요. 독성 없고 질병 옮기지 않는 해충은 아닙니다. 1번 러브버그, 2번 러브레터, 3번 러브콜, 4번 숨참고 러브다이브. 자, 우리 소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동네에서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은평구 쪽에 많이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많아요. 작년에도 그쪽이었고 올해도 네네. 그쪽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창문에 갑자기 턱 하고 붙는 거예요. 아이고, 예. 조심하셔야 되죠. 예, 근데 좀 질투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소장님 힌트 하나만 주시죠. 이런, 아무래도 익충이니까. 예. 예,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동물들, 곤충들도 살아갈 수 있는,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약간은, 한때만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괴로워하지 마시고, 보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랑으로 좀 대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보고, 이렇게 좀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없고 이러니까 예, 익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몸에 붙었다 그래서 벅벅 이렇게 긁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122님도 차 앞 유리에 붙어서 기어다녀서 봤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고 놀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놀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네. 소장님은 여름철 음식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들 즐겨 드십니까? 저는 이열치열로 뜨거운 뚝배기도 좋아하고요. 예, 시원한 이제 냉면이나 냉국수, 냉채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네. 야, 우리 또 뚝배기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바로 냉면으로 넘어가기 아쉬운데 뚝배기 어떤 요리가 좋은지 잠깐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육개장 같은 것도 좋고요. 예, 곰탕, 소머리 곰탕 같은 거. 예, 아무래도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예, 그런 이제 아무래도 저 여름철에는 이제 염분도 부족하고 단백질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곰탕 같은 육고기 국물, 고기 국물을 팔팔 끓여서 한번 드시고 나면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시원해져요. 먹을 때는 이열치열 좀 더울 수 있지만 네네. 먹고 나면 원기가 돌면서 원기가 돌면서 또 이제 후련하고 시원해지죠. 알겠습니다. 약간 상대적인 건데요. 드실 때 뜨거웠으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나와서 바람을 딱 쐬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냉면에 대한 소개는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한데 냉면이 근데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고요? 그렇죠. 냉면은 기본적으로 메밀 냉면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수 그러면 사실 밀이 귀했기 때문에 메밀이었는데 메밀의 수확철이 늦가을 초겨울이에요. 여름이 아니고요. 봄, 여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따르면 우리가 잉여 어떤 농산물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겨울에
겨울에 수확한 이제 그 늦가을에 수확한 메밀을 그다음 여름까지 보존하기란 뭐 어려웠죠, 사실은. 그랬군요. 그냥 겨울 내내 드시는 음식이었고 또 동치미라는 이제 냉면의 베이스가 되는 육수의 베이스가 되는 동치미가 있는데 예. 동치미가 바로 이제 겨울 동자잖아요. 그러네요. 예, 무도 겨울이 맛있고 그래서 원래 겨울철에 드시던 음식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육수를 시원하게 만들기 예전에는 여름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살얼음이 끊긴 이제 동치미가 담긴 장독에서 동치미를 퍼다가 국수 메밀국수로 말아 먹었던 그런 음식이 바로 냉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면의 면은 무조건 메밀이다. OX? 아니죠. 네. 아닙니까? 메밀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밀과 메밀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 메밀을 가지고 드시는 지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평안도 같은 지역이 그러니까 서북지방이라 그러죠.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밀, 강원도 같은 데서도 많이 메밀을 드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감자 같은 게 전래가 되면서. 예, 함흥냉면 같은 경우는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탄력이 있고, 예, 좀 질기다고나 해야 될까? 얇게 만들면서도 쭉쭉 늘어나는 그런 이제 탄력이 탄성이 많은 이제 전분을 갖고 이제 녹마국수라 그래가지고 함흥냉면이 원료가 됐죠. 그렇군요. 냉면을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음식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지 브랜드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냉면은 사실은 이제 원래 국수라고 불렀는데요. 예. 한자로 굳이 표현을 하면 차갑게 먹는 국수를 이제 냉면이라고 나중에 표기를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예전에 냉면을 드셨던 분들도 다 국수라 그랬죠. 보편적인 국수였던 게 바로 냉면입니다. 냉면에서 좀 유명한 냉면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거는 평양냉면이라고 그러죠. 평양냉면. 네, 평양에서 만들어 먹던 그런 냉면. 그리고 그게 또 진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진주에서 먹던 냉면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냉면들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평양냉면의 인기가 이제 굉장히 하늘을 찌르고 있죠. 평양냉면은 그 마치 민트 초코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먹는데 네네. 근데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낯선 분들은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돗물 틀어놨다는 얘기도 하고요. 예, 이게 뭐 아예 뭐 간이 안 돼 있나, 뭐 주방에서 잘못 나왔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오늘은 국물이 너무 진해. 같은 국물을 드시고 또 육수를 드시고 오늘은 육수가 너무 진하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요즘은 좀 저변이랄까 그게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저는 평양냉면을 뭐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40갤런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40갤런. 네. 출신이 혹시? 탈북 안 했습니다. 네. 저는 평양냉면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2번 먹어봤나? 아이고, 맛을 잘 모르겠던데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냥 입을 먼저 육수, 면수로 좀 헹구시고요. 그다음 국물부터 쭉 한번 들켜보세요. 이게 그렇게 슴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예를 들면 고춧가루나 이런 그 된장 이런 게 좀 강한 그런 음식에 좀 많이 길들여 있어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좀 뭐 너무 맹맹하고 그런 맛이 아니에요. 은근히 육향과 그다음에 이 고기 국물 특유의 육향과 동치미의 그 알싸한 맛이 녹아 있는 그런 자세히 느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래도 저랑 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거 드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평양냉면에 대한 이제 오해가 굉장히 이게 간이 안 돼 있다, 뭐가 뭐 많이 빠졌다, 아니면 뭐 육수를 거의 낸 건가 안 낸 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차가워서 그렇지 오히려 이제 정상 상온으로 드시면 육향이 많이 납니다. 그 뭐 브랜드나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지만 어느 지역이 평양냉면이 맛있습니까?
저는 이제 충무로 쪽을 제일 많이 자주 가고요. 네, 약속도 일부러 그쪽에서 잡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마포 쪽은 이제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활동 반경이랑 가까우니까 마포 쪽도 많이 갑니다. 지역으로 따지면은 서울이 제일 그래도 좀 대중화돼 있고 맛있는 편인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요. 또 실향민들이 예전에 많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저변이 넓어지기 전에는 이제 실향민들이 이제 고향의 맛을 찾아 같이 내려온 이제 그런 노포들을 지금 현재는 노포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냥 같이 내려와서 장사를 하시던 그런 냉면 가게들을 많이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지금 전통을 지키고 한국 전쟁 이후에 한 50년, 60년, 70년까지도 가는 그런 가게들도 많습니다. 다음에 저 좀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그럼요. 예. 좀 워낙 자주 가니까 특히 저는 겨울에 더 자주 갑니다. 여름에는 줄 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겨울에 한번 거기서 뵙는 걸로 하고. 네네. 그 냉면 양대산맥이라고 한다면은 평양냉면과 또 함흥냉면 빠질 수 없겠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지역이 속초 쪽이라고요? 속초에 가면 원래 이제 함경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인근에서 이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한 가게들도 많고요. 서울에는 이제 중앙 건어물 시장 앞에 예전에 함경도 분들이 생선이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건어물 취급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함경도 분이 거기서 시장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앞에 함경도식 국수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함흥냉면의 본향이라고 할까나 오장동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지역들이 맛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아무래도 그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또 손님들도 실향민들이 계속 오시니까 그 입맛을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함흥냉면에는 고명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게 뭡니까 올라가는 게? 요즘은 뭐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홍어 새낀 이제 간재미를 쓰는 집도 있고요. 간재미. 가오리를 쓰는 집도 있고요. 원래는 가자미를 썼다고 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가자미회를 올리기가 좀 이제 약간 불편해졌다. 왜요? 왜냐면 양도 그렇고 가자미에 대한 또 이제 약간 비린 맛이 나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가오리 종류를 쓰자. 그다음에 가격도 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실제 겨울에는 원래 예전에 명태가 잡힐 때는 우리나라에서 명태회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함흥냉면 또 먹을 때 따뜻한 육수 같이 주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또 먹으러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 육수의 정체는 뭡니까? 약간 얼얼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고명으로 올리는 고기들이 있어요. 이제 꾸미라 그러는데 그런 꾸미로 올리는 고기를 삶은 육수죠. 예, 그 고기 국물을 이제 따끈하게 드시면서 속을 달래고 그다음에 차갑고 맵고 얼얼한 함흥냉면을 드시면 둘이 궁합 상성이 좋습니다. 이제 입가심도 되고요. 그다음에 속에 이제 너무 차가운 게 들어가면 배탈이 나니까 따끈따끈한 육수를 조금씩 드셔가면서 속을 달래고 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지혜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 함흥냉면 두 가지 일단 살펴봤는데 혹시 뭐 소장님께서 이 밖에도 이 냉면만큼은 꼭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다 하는 냉면이 있습니까? 일단 화려하기로 따지면야 진주냉면을 따라갈 수 없죠. 이제 달걀 지단이랄까 육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그냥 꾸미로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예를 들면 잡채나 이제 갈비찜을 하듯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공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주냉면이 원래 이제 교박 문화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고급 냉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파는 곳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래도 서울에도 좀 분점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셔서 그런 이제 육전을 올린 그 냉면, 이게 화려한 냉면이 이렇게 화려한 음식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속도 든든해지는 그런 요리가 바로 진주냉면의 특징입니다. 좋습니다. 진주냉면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냉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냉면 좋아하는 마니아 분들도 네. 덜컥 겁부터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냉면 네네. 가격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정말 냉면 가격이 웬만한 이제 정찬 가격 정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비싸야 8,000원? 한 6,000원, 7,000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좀 오래됐고요. 그래요? 메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올라서 지금은 뭐 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5,000원이요? 예, 아무리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굉장히 이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냉면이 알고 보면 예, 그냥 투명해 보이는 육수에 그냥 한 그릇 받아들였을 뿐인데 사실 주방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침부터 육수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면 삶아서 제때 삶아서 건져내고 식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틀어서 올리고 하는 굉장히 공도 많이 가고 인건비도 들고 그다음에 고기 가격도 있고요. 메밀 가격도 있고 상당히 이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확 변해버린 거 있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랜만에 봤는데. 인상 자주 요인은 보면 또 괜찮습니다. 네. 있었습니다만 너무 갑자기 오른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가격이 매년 올랐거든요. 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난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집에서 라면으로 먹는 비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냉면 먹을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 잘 나와요. 저도 가끔 먹습니다. 근데 요즘 평양식 냉면도 있고 동치미 냉면 이런 식으로 밀키트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랄까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물론 이제 손이 좀 더 가죠. 예. 집에서 해서 또 삶아서 식히고 그다음에 냉면에다 사실 그 육수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얼음을 넣어버리면 이제 국물이 좀 희석이 되니까 시원하게 먹는다고 얼음 넣으면 안 된다. 네, 그걸 미리 육수를 해놓고 또 차갑게 식힌 다음에 거기다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손은 많이 가지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집에서 즐길 때든 혹은 밖에서 이제 냉면을 사 먹을 때든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소장님만의 팁 마지막으로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딴 건 넣지 않는데 겨자는 별로 안 넣고요. 식초는 꼭 넣습니다. 얼마나 식초를 넣으면 식초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그릇에. 그러면 고기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거기 고기 육수에 원래 단백질에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예, 혹시 이제 너무 슴슴하다 평양냉면이 육향이 너무 안 난다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식초를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차가워도 맛이 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약간 냉면이라는 게 사실 얼음면이 아니거든요. 그냥 서늘할 정도로 이제 국물을 식히신 다음에 그 국물 정도로 드시면 오히려 맛도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거 너무 드시고 나면 이제 나중에 속이 좀 여름철에 배탈이 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서늘한 냉면을 쭉 국물 육수와 같이 들이켜가면서 마셔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늘하게 먹어라. 그리고 식초는 가급적 꼭 넣고 먹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